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3대 절세 계좌 중에 하나인 ISA 계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는 어떤 상품을 매수하는 게 유리한지 많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초창기에는 A 종목을 투자했다가 또 매도하고, 다시 B 종목을 투자했다가 또 변경도 하면서 이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확신이 든 종목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이 중개형 ISA 계좌에 담고 있는 ETF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이런 보유 종목들은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향후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적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중개형 IS 계좌의 특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선정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의 거주자,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부터 또 가능합니다. 한편 직전 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던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이고요.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이 될 수 있겠죠. 납입 한도는 2월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24년도 작년도에 개설을 했다. 근데 여유 자금이 없어서 납입을 하나도 못해서 0원이다. 그럼 25년도에 1년에 2천이니까 2천만 원 납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좀 여유가 있네? 보니까 작년에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 살아있어요, 2천만 원이. 그래서 올해는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4천만 원까지도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4년도에도 납입을 못했고 25년도에도 못했다. 그 26년도에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2,2,2,000이니까 6천만 원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네, 세제 혜택에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계좌 내에서 상품 간 손익 통산하고서 또 순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200만 원 적용해 주고요.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이후에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에 추가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납입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해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 그냥 납입 인출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도에 인출할 경우에는 이 중도 해지로 간주한다. 그래서 혜택을 받았던 것을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추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은 지금 제가 IS 계좌에 보유 중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요것은 이제 랜덤한 순서예요. 요거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제가 랜덤하게 캡처해서 올라온 IS 계좌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요거 금이죠. 요건 IS 계좌가 아닌데, 그럼 제가 요거 오늘 왜 같이 말씀을 드리느냐, 잠시 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중개형 IS 계좌 투자 가능한 상품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200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코덱스 나스닥 100 TR이라든지 타이거 나스닥 100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 ETF, 예를 들어서 금 ETF 등이 있을 수 있죠. 골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해당이 안 되죠. QQQ 스파이, 이런 애플, 엔비디아는 이 위탁 계좌, 해외 주식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IS 계좌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ETF들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납입 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또 자산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쪽을 투자하는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은 매매 차익의 경우에 비과세이기 때문이에요. 또 국내 상장 ETF들의 경우에도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계좌를 주로 활용을 하고요. 한편 국내 상장 해외 ETF는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로 들어가고요. 국내 상장 상품 ETF 있죠. 골드라든지 많은 상품 ETF,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절세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쪽이죠. 매매 차익도 세금이고 배당도 세금인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상장 상품 ETF를 우선적으로 IS 계좌에서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상품 ETF의 경우에는 뭐 금, 은, 또 천연가스, 뭐 유가, 옥수수 등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상품을 하나 선택한다면은 바로 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IS 계좌에서 금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한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금 관련된 투자를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골드바를 금고에 넣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RX 금 현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저는 이 비과세의 혜택 때문에 금 관련된 상품은 KRX 금 현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IS 계좌에서는 결국적으로 국내 상장 상품 ETF가 저는 빠집니다. 그래서 온리 국내 상장 해외 ETF 위주로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 투자 관련된 방식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제작을 해서 또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위주로 저는 이제 IS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데 주로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느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세를 포함이 되기 때문에 IS 계좌에서는 주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반도체, 빅테크, AI 관련된 ETF들이 있고요. 나스닥 관련된 ETF들, 그리고 S&P 500, 미국 배당 관련된 ETF들이 있죠. 개수만 보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요것도 해보고 아주 다양하게 계좌가 백화점이 된 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신이 쓰고 또 개인적으로 월 분배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에선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월배당 투자하고 또 미국 ETF 투자하는 걸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서 알고 계셔서 어떤 모임에 나가면 항상 또 물어보셔서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이라면은 나스닥, S&P, 미배당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고 또 매월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고 싶다면은 나스닥 플러스 오리지널 원본 플러스 여기에 있는 지금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월 분배 커버드 콜을 병행해서 투자하기를 저는 많이 권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이 나스닥 이 4개 중에 어떤 거를 투자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요 첫 번째 것은요 1세대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상방이 좀 제한되어 있고 물론 하방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스닥이 하락할 때 20% 하락할 때 요 1번은요 첫 번째 거는 20% 하락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추종하지만 상방도 제한, 하방도 제한. 그런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90% 정도 추종을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분배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매월 데이터를 공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데이터 보고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성장주에 좀 더 가야겠다 한 다음에는 이 빅테크, AI 쪽에도 포트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 요 정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시더라도 AI, 빅테크, 반도체가요. 개수가 10개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커버드 콜이 개수가 6개예요.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삽니까?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곳에 더 실어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나의 뇌피셜로 찍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이 구성 종목이라든지 그동안에 이 통계치를 갖고서 조금 더 좁혀가는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매월 분배금 분배율의 현황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분배금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월 수익률 그리고 누적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반도체를 하더라도 수익률 격차가 1, 2%면 괜찮지만 30%씩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1년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빅테크 반도체는 구성 종목을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다 45%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커버드 콜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데이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을 하시는 거 그런 것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성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또 잘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또 약속을 했던 약 1,000개 정도 되고 있는 ETF들 중에서 다 확인한 다음에 순위 1번부터 지금 50번 상위 5%입니다, 여러분들. 네, 내용도 한 번씩 천천히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우상향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